안녕하십니까, 닥터형의 만화세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키 크기 프로젝트로 객관적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키 크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는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님들을 위한 가이드로 총 5편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키 크기 프로젝트 그중 첫 편으로 성장판과 성장 호르몬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여 실제 키 크는데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이란 우리 몸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가 그 수와 크기가 증가하여서 키가 크고 몸무게가 늘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키와 키 크는 법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와 정형외과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의 전공 과목이 정형외과인데요. 근골격계를 다루는 이 정형외과라는 학문이 결국 키를 결정하는 골격을 다루는 전문과가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키는 정형외과 영역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키에 대해서는 경과관찰부터 약물치료, 최종적으로 키 늘리는 수술까지 토탈 케어가 가능한 유일한 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을 둔 우리 부모님들이 공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 공부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키입니다. 같은 반, 같은 친구, 같은 학년이라도 키가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고, 또 작은 집은 작은 대로 걱정을 많이 하고 큰 집은 커서 또 뿌듯해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아정형외과를 하면서 부모님들에게 키에 대해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받습니다. 우리 아이 얼마까지 클까요? 최종 키가 얼마나 되냐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지금부터 얼마나 더 크게 될까요? 그리고 키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키 예상 공식이 있는데 정확한가요? 키 크려면 뭘 먹어야 하나요? 무슨 운동 해야 하나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성장판 열려 있나요? 어떤가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 아이가 얼마까지 클까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알 수 없다입니다. 아이의 최종 키를 아는 것은 아직 현대과학으로는 밝혀지지 않은 영역입니다. 흔히 사용되는 키에 대한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 아빠, 엄마 키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에 남자는 6.5cm를 더하고 여자는 6.5cm를 뺀 값이 최종 예상 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 키의 경우 계산하면 168.5cm인데 실제적으로 저의 키는 173cm입니다. 이 공식에서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이 구한값이 5에서 6cm의 오차 범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차 범위 내에 약 80%의 사람이 이 값에 포함되게 됩니다. 단순하지만 이 공식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고 있으며 보통 절대치보다 참고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한국 어머니들이 원하는 자녀의 이상적인 키는 남자 182cm, 여자 168cm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 통계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성인 남녀 평균 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020년도에 발표된 이 자료를 보면 남자 평균 신장이 남자 170.6cm, 여자가 157.2cm입니다. 20대, 30대 평균 신장을 보면 남자가 174cm, 여자가 161cm 정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저도 제 키를 보면 거의 평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전체 키 평균이 170, 남자가 170인 경우는 이게 아마 지금 80대까지 다 포함돼서인 경우이기 때문에 20에서 30대를 평균으로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예계에서 또는 일반인들에게서 흔히 언급되는 남자 키 180cm는 실제적으로 전체의 10% 이하에 불과합니다. 키가 크면 남자의 경우 신뢰가 간다거나 듬직하다는 기본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서비스 직종에서 특히 키가 높이 평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키도 스펙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 개인의 키는 여러 면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럼 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매우 다양한 요소들이 키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유전, 우리가 항상 말하는 가족력, 이것도 유전이겠죠. 그리고 주위 환경, 그리고 영양, 인종, 그리고 운동,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바로 유전입니다. 유전은 키와 관련되어서는 가장 절대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의학적으로는 모든 질환이든 선천적인 부분은 유전인 경우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유전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키와 유전을 얘기할 때 흔히 사용되는 사진입니다. 신부 측과 신랑 측 키 차이가 확연합니다. 심지어 신부 측은 높은 굽을, 신랑 측은 단화를 싣고 있습니다. 이렇듯 유전은 절대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전은 약 70에서 80%에서 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약 23%라는 일본 학자가 주장한 바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근거가 없고 평균적으로 유전이 70에서 80%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에서 30%가 환경적 요소가 되겠고 이 환경적 요인이 바로 변화 가능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 키가 작으면 우리는 키를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생각해서 키가 170cm라면 환경적인 요소의 비중은 20에서 30%라고 가정했을 때 약 34에서 51cm가 됩니다. 키는 우리가 1cm, 2cm 더 크는 것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이 환경적 요소가 미치는 영향이 이 정도라면 매우 큰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적인 요소에는 대표적으로 영양, 운동, 수면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적 요소들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생각과 얘기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키와 영양에 대한 여러가지 생각들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살은 결국 다 키로 간다고 클 때 무조건 많이 먹으라고 합니다. 특히 고기를 많이 먹으면 키가 큰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요즘은 옛날처럼 영양실조가 생길 정도로 음식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먹는다고 키가 크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이 키로 간다 안 간다로 의견이 매우 분분합니다. 다음은 키와 운동에 대한 여러가지 생각들입니다. 운동 많이 하면 키가 큰다, 농구 많이 하면 키 큰다, 헬스하면 키 안 큰다, 반면 운동과 키는 관련이 없다, 운동량과 종류는 키와 상관이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음은 키와 잠에 대한 여러가지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잠은 그 자체로 키 크는 데 있어서 진리가 되겠습니다. 수많은 논문들이 키와 잠의 밀접한 관계를 증명하고 있어 잠에 대해서는 논란이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키가 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키가 크기 위한 필수 요소에는 두 가지, 바로 성장판과 성장 호르몬이 있습니다. 우선 성장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판은 우리 그로스 플레이트라고도 부르고 의학 용어로 에피피지알 플레이트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성장판은 우리 뼈 끝인 에피피지스, 요거를 골단이라 합니다. 뼈 끝, 그리고 몸통인 다이아피지스 사이에 메타피지스라는 골간단이 존재합니다. 골간단이 존재하고 요 존재하는 곳에 우리 그로스 플레이트라는 성장판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성장판은 이것이 연골 성분이 되겠습니다. 뼈 성분을 만들어내는 연골 성분이 되겠습니다. 성장판은 우리가 엑스레이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좌측은 7세 아이의 무릎 사진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선처럼 보이는 것이 검은 선이 바로 성장판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측 사진은 25세의 어른 무릎 사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성장판이 닫힌 흔적이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성장판, 여기가 대퇴골이고 요가 경골, 우리 촛대뼈라고 부르는 경골이 되겠습니다. 요것이 이렇게 성인이 된 남자 무릎의 닫힌 성장판 모습이 되겠습니다. 소아정형외과 영역에서는 성장판 골절에 대해 많은 연구가 되어 있으며 성장판 골절의 타입에 따라 성장판에 최대한 손상을 가지 않는 방향으로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골절 두 번째 성장판 골절 타입에서의 수술 사진이고, 성장판 근처의 골절을 최소한으로 손을 대서 성장판이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해서 수술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장판을 조금 지나서 다친 손목 부위의 골절인데, 이 역시 최소한의 조작을 통해서 카판지 메소드라고 하는데, 카판지 기법으로 해서
핀 하나로 이렇게 정복해서 수술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예, 성장판에는 총 5개의 세포 영역이 있습니다. 이 중 증식대와 비우대의 뼈가 활발하게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뼈가 길어진다고 하는데 성장판에서 이렇게 위로 길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성장판에서 만들어진 우리 뼈 성분이 칼슘하고 칼시피케이션이라서 석회화 성분이 밑에서 쌓아 올라갑니다. 이렇게 쌓아 올라가면서 쌓아 올라가기 때문에 위로 자라게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장판은 이렇게 뼈를 만들어서 쌓아가면서 성장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판과 함께 고렉이라는 해부학적 요소가 존재하여 고렉을 중심으로 뼈가 발달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우측 고관절의 대퇴골 고렉이 발달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위에 원래는 이렇게 연골로 되어 있습니다. 연골이 되어 있다가 6개월, 12개월 점점 점이 보이죠. 하나씩 커지면서 12세 때 최종적으로 이렇게 크게 되는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요것은 우리 팔꿈치 부위입니다. 팔꿈치 부위 역시 보시면 고렉이 성장판과 함께 이렇게 생겨서 점점점 형성돼서 우리 성인의 팔꿈치가 되는 사진이 됩니다. 우리 몸은 성장판이 3, 2, 1 고렉이 만들어진 시기는 각각 부위마다 모두 다릅니다. 또한 부위마다 성장하는 정도 역시 다릅니다. 우리 키의 핵심인 하지의 성장은 약 65%가 무릎 부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무릎의 손상은 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항상 무릎을 소중하게 다루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성장이 끝나는 시기도 부위별로 다릅니다. 보통 상하지, 척추 순으로 성장판이 닫히며, 참고로 쇄골의 경우, 쇄골이 이렇게 우리 여기 목 밑에 있는 요 뼈를 쇄골이라고 하는데 빗장뼈라고도 합니다. 이 쇄골의 경우는 약 30세 정도의 성장판이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30세 정도까지도 어깨가 넓어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시기에 따라 성장 속도가 다릅니다. 키는 2차례의 급성장기를 가집니다. 태어나서 2세까지 1차 급성장기로 약 2배 가까이 자라게 됩니다. 50cm에서 약 1m 정도로 자라게 되고, 이후 사춘기부터 2차 급성장기를 맞으며 약 2년간 키가 쑥 크게 되고, 그 이후 성장판은 급속한 속도로 닫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춘기라는 시기는 성의 성숙과 함께 2차 급성장기와 관련이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남아의 경우 약 13세에 시작하여 급성장기를 맞으며, 여아의 경우는 남아보다 이른 약 11세에 시작하여 초경 이전까지 급성장기를 맞습니다. 그래서 여아의 경우는 사춘기와 초경이 키 크는 시기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성조숙증은 여러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최종 성인 신장과 연관이 많아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제2차 성징의 출현이 여자에서는 8세, 남자에서는 9세 이전에 발생하는 경우 성조숙증이라고 정의 내리는데요. 여아에서 훨씬 흔합니다. 신장과 체중의 증가와 골 성숙이 촉진되는 이 증상은 초기에 골단 융합이 발생합니다. 골단 융합이란 곧 성장판이 빨리 닫힌다는 뜻입니다. 이는 최종 성장 신장은 저신장이 되는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뒤에 영양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 끊고, 이번 편에는 성장과 성장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편에는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영의 만화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